허, 아이가 용감하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저씨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할 것 같아서요. 사람들에게 거지라 손가락질 받던 9살 소년 복동이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무자비한 산적 100명이 들이닥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작은 소년은 칼 한 자루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산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킵니다. 과연 9살 소년이 꾸민 기막힌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낡은 삼백꾸러미 속에 숨겨져 있던 소년의 진짜 정체는? 흥미진진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솔치마을이 있습니다. 사방이 소나무 능선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외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그림 같은 산골이었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을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9살 소년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의 차림새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무릎이 뚫린 바지, 소매가 헤어진 저고리. 겨울에도 솜이 빠진 옷 한 벌로 버티는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빗지 못해 언제나 헝클어져 있었고 발에는 집신도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거지 복동이라 불렀습니다. 또 저 녀석이 기웃거리네. 부모도 없는 것이 뭘 얻으러 왔나. 장터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어른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지나가다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깔깔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복동은 그럴 때마다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지에 묻은 흙을 조용히 털고 다시 제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어딘가 좀 모자란 것 아닌가. 그러게. 맞아도 아무 말도 없으니.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동의 눈이었습니다. 맞고 나서도, 돌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도 그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멀리 바라보는 듯한 고요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어른의 눈 같았습니다. 복동이 사는 곳은 마을 끝, 낡은 토담집이었습니다. 지붕에 이영이 반쯤 날아간 집이었는데 비가 오면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지경이었지요. 그 집 한쪽 구석에 삼배로 곱게 싼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것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복동아, 이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알게 될 게야. 그 전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꺼내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복동이 3살 때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유를 끝내 말하지 않았고 복동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과 싸우다 갔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혼자였지만 심심한 법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산을 탔습니다. 솔치마을 뒤로 이어진 산줄기는 제법 험했는데 복동은 그 산길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이 뚫리는지 산짐승이 다니는 길도 알았습니다. 멧돼지가 좋아하는 골짜기, 노루가 물 먹는 웅덩이, 여우가 숨어드는 굴까지. 그것을 안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은 산을 걸으면서 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무는 왜 저쪽으로 기울었을까? 바람이 저 방향에서 더 강하게 부는 거겠지. 그러면 저 능선 너머에는 빈 공간이 있을 거야. 비가 오면 이쪽 길이 먼저 잠기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항상 가장 빠른 길을 찾아 흐르니까. 9살짜리 아이가 혼자 하는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침착하고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복동은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목소리는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복동아, 힘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다. 아는 자가 이기는 게야. 산을 알고 사람을 알고 때를 알면 100명이 덤벼도 이길 수 있다. 어린 복동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의 늦여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문은 장군의 입에서 퍼졌습니다. 강릉 쪽에서 내려온 장군이 마을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듯 걸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소. 이 산 위에 산적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오. 어제만 해도 이웃 마을 하나가 통째로 털렸다 하오.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산적이요. 얼마나 된다고 하오? 100명은 된다 하오. 두목 이름이 칠봉인데 젊었을 때 포도청 나졸도 주먹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자라고 하오. 그날 밤 솔치마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사랑방에 모여 밤새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관아가 어딥니까? 여기서 사흘 길인데. 그럼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거요? 싸우다니. 100명을 상대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세다는 최서방도 젊은 시절 씨름판에서 이름 날렸다는 박첨지도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복동은 그 주막 창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산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적대가 진을 친 곳은 솔치마을 뒤편 능선, 큰 바위 아래 평평한 터였습니다. 복동은 소리 없이 그 근처까지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살폈습니다. 100명이라 했지만 실제로 세어보니 60을 조금 넘는 수였습니다. 그러나 체격이 하나같이 컸고 허리에 패도를 찬 자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닥불 여럿이 타오르고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두목칠봉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바위 위에 홀로 앉아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고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복동은 오랫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적들이 진을 친 땅을 살폈습니다. 좌우 지형을 살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느 곳이 좁고 어느 곳이 트였는지.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아이는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상대로 산적들이 마을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두목칠봉이 앞장서서 마을 한가운데 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솔치마을 들으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딱 3가지만 내놓으시오. 곡식 창고 열쇠, 마을 돈괴,
그리고 사흘치 식량이요. 순순히 내놓으면 아무 피도 흘리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칠봉이 발 아래 땅에 도끼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반나절 줄 테니 생각하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들 사실 겁쟁이들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복동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산적 두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나서는 거야? 썩 꺼져라. 그러나 칠봉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아이가 용감하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복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두목 어르신 무리를 보았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더군요. 그리고 진을 친 자리가 영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물이 차는 자리거든요. 칠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겁도 없이. 복동은 계속 말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저씨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마을 광장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적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9살짜리 거지 아이가 두목 앞에서 저런 말을 짓거리다니 처음 보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칠봉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을 억지로 참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렵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칠봉은 좁아진 눈으로 복동을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일단 마을을 포위하라. 아이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할 것 없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산적들은 시간 낭비가 아닌 악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적 2명이 마을 북쪽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을 나눠 마시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위쪽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구르르릉. 돌이 굴러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가 한꺼번에. 두 사람은 화들짝 일어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 구르는 소리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거 아냐? 어서 피해. 두 산적이 옆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돌도 굴러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옆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산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야, 어디 있냐? 나 여기. 너는? 나도 여기. 멀리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두 산적이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지만 소리는 벌써 다른 곳에서 났습니다. 산속을 한참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산속을 헤매다가 겨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온몸이 긁히고 넘어진 채로. 칠봉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그게 돌이 굴러오는 소리가 나서 피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칠봉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밥을 지으려던 산적들이 모두 멈칫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채우러 갔더니 물을 깃는 계곡 물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위에서 큰 통나무 여러 개가 쓰러져 물길을 틀어막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통나무를 치우고 보니 그 아래 작은 나뭇가지에 무언가 꽂혀 있었습니다. 나무십 하나였습니다. 그 위에 나뭇가지로 긁어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신지요? 산적 하나가 그것을 들고 칠봉에게 가져갔습니다. 칠봉은 한참 그 나무잎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를 아는 아이, 산속 지형을 손바닥처럼 아는 아이, 그리고 겁이 없는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을 잡아라. 칠봉이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복동을 잡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 마을 안에 있는가 싶으면 산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산 위를 쫓으면 마을 쪽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스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산적 10명이 한 조가 되어 산 동쪽 사면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복동을 잡으면 두목에게 상을 받을 거라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좁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엄청난 양의 솔방울이 쏟아졌습니다. 빗발처럼 쏟아지는 솔방울에 10명의 산적이 머리를 감싸 쥐고 우왕좌왕 달아났습니다. 손이 미끄러워 칼도 제대로 못 잡고 발이 솔방울에 미끄러져 2명이 나자빠졌습니다. 산 위에서 또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넘어진 산적 하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솔방울이 한 개 정확히 그 사람의 이마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이고, 진영으로 돌아온 10명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솔방울 자국이 얼굴과 손에 가득했고 나자빠진 2명은 무릎이 긁혀 있었습니다. 칼 하나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두목, 이건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도깨비가 붙어 있는 겁니다. 칠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솔방울을 던지느냐? 그럼 어떻게 9살짜리가? 칠봉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산을 저렇게 아는 아이,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눈을 가진 아이. 도대체 어디서 온 아이인지. 그날 밤, 복동은 마을로 내려와 낡은 토담집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배로 싼 꾸러미를 무릎 위에 얹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꾸러미를 품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다. 아는 자가 이기는 게야. 산을 알고 사람을 알고 때를 알면 100명이 덤벼도 이길 수 있다. 복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칠봉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하들을 흩어서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자신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칠봉이 산을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부하들에게는 마을 앞을 지켜야 하고 했습니다. 칠봉은 산길을 걷다가 솔치 능선 너머 작은 공터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동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칠봉이 천천히 다가와 바위 맞은편에 섰습니다. 이제 장난은 끝인 것 같구나. 복동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부하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칠봉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예. 싸우면 다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저씨 부하들이 다칠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면 그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칠봉은 복동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기다고 내가 이긴다는 말이냐?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복동이 처음으로 칠봉을 돌아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저씨 부하들은 지쳐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설쳤습니다. 어젯밤 2명이 도망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칠봉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 부하 2이 겁에 질려 몰래 달아났습니다. 이 산에 귀신이 붙었다며 더 있다가는 죽는다고 했다지요. 그리고 복동이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섰습니다. 지금쯤 아저씨 부하들 있는 곳에서 소리가 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쪽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졌습니다. 쾅, 쾅쾅. 칠봉이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저건 제가 어제 파둔 함정입니다. 깊지 않습니다. 다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빠지면 스스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지요. 바닥이 진흙이라서. 멀리서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졌다. 나 좀 꺼내줘. 어디서 이게 왜 생겨? 하는 소리들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봉은 한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아이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복동은 품 안에서 삼배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나무패였습니다. 검게 오칠이 된 패였는데 거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가 달빛에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그리고 그 아래에 이름 석자. 칠봉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 것입니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패를 들고 강원도, 산고를 다니셨습니다.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무기보다 지혜로, 싸움보다 상황으로 악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칠봉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복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신 일은 남았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법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칠봉은 오랫동안 그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를 입었지만 마치 관복을 입은 듯 꼿꼿이 선 아이를. 칠봉이 서서히 허리에서 패도를 풀었습니다.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그가 말했습니다. 내 원래 이 짓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흉년이 들어먹고 살 길이 없어 일이 됐었다. 압니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악한 자와 어쩔 수 없는 자는 다르다고. 배고픔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고. 칠봉이 굵은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짓이 용서받는 건 아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마을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는 오늘 일을 덮겠습니다. 칠봉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산적들은 진을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와 솔치마을을 떠났습니다. 허리까지 진흙을 뒤집어 쓴 채로 돌멩이 하나 빼앗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적 100명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복동의 토담집 앞에 모였습니다. 복동은 마루에 앉아 찐 감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앞으로 나서더니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우리가 그동안 괜찮습니다. 복동이 말을 자르고 감자를 내밀었습니다. 드실래요? 어제 산에서 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더기 입은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둘씩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그것을 보고도 딱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자를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솔치마을 위로 불어갔습니다. 소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복동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옳은 것을 알고 때를 알고 아는 것을 묵묵히 행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달빛 야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